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면의 주식 뉴스 공장 주말에 하는 정리인데, 일단 평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화요일 저녁인데 일단 평일에 한번 올리고 주말에 총정리 부분 할 때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예고를 좀 해드렸던 것처럼 뭐 지금 시장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흐름 부분들은 아닌데, 여기서 이제 부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걸 살짝 보고, 그리고 이 사건의 발단 부분들에 대해서 초기에 어떤 모습이 지났는가 다 잊어버렸죠. 3살 버릇 8까지 간다. 물론 이제 3살 버릇 8까지 가기에는 너무 많은 사건들이 벌어져서 추가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순수한 생각 부분들 하지만, 또 혹시나 모르니까 일단 혹시나 모르니까 이 방송 관련된 내용 부분들은 시장에서 나와 있는 추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때 관점 부분들, 약간 넌픽션, 현재 픽션, 팩트를 기반으로 했던 내용들에 조금씩 덧붙여서, 살을 덧붙여서 코멘트를 드린다는 얘기를 먼저 좀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삼성 관련된 얘기를 제가 지난주부터 한번 코멘트를 드린다고 했죠. 내일 정도 해서 삼성 인사 이동 부분들이, 추가 인사 부분들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재용 사단, 이재용 사단이 이건희 씨 사단은 이제 다 거의 정리가 되고, 연령대도 보면 이제 60대에서 이제 50대로 내려갔죠. 내려가면서 이제 거기에 맞는 또 뒤에 후속 인사 부분들이 내일 수요일 정도나 목요일 주 후반에 아무튼 진행이 좀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은 일단 인사가 나와 보면 거기 인사를 가지고 또 한번 다시 얘기를 드리겠지만, 오늘 제가 얘기를 드릴 부분들은 그거예요. 이재용 씨, 이부진 씨, 이서진 씨, 이 3남매가 있지만, 이재용 씨가 삼성을 이제 거의 다 좌지우지하고 있죠. 옥중 경영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최근에 권오현 부회장까지, 이건희 씨의 오른팔 역할 부분을 했던 부회장이 다 물갈이가 되고, 마지막 사상 최대 실적 부분들을 내는 권오현 부회장도 이번에 이제 임기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용 전 사단이 이제 하나하나씩 출연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재용이 시작했는가, 오늘 그 얘기만 살짝 할까 합니다. 그래서 시장 부분들, 뭐 오후장 마감 부분들 얘기 좀 드렸던 것, 지수 2000, 3000, 종합지수는 3000, 그 다음 코스피 1000까지 가고 싶어요. 최소 900선 이상까지. 예, 글로벌 전체적 흐름 자체가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살아와 있다는 얘기와 한편으로 이재용 사단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초기에 이 자산이 어떻게 부풀려졌는지 잊으면 안 되겠죠. 뭐 나쁜 뜻으로 잊지 않지 않은 의미 부분도 포함된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 뭡니까, 예전에 독일 자체적으로 부역했던 사람들 있죠. 부역했던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7순, 8순, 90 넘어가는 분까지도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벌을 받게 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사이클 부분들로 돌아가야 되겠죠.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시진핑도 제가 부럽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삼성전자 이재용 씨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한번 우리가 초기 몇 가지 내용 부분들, 그 스토리가 그 박근혜 때까지 연결이 됐어요. 삼성물산 상장이라든 이런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3살부터 8까지 간다는 얘기가 거의 크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스타트를 얘기 드릴 부분들은 몇 가지만, 포인트만 좀 얘기 드릴게요. 94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94년도니까 지금 2017년도 23년 전인가요? 시간이 참 많이 지났습니다. 94년도에 이건희 씨가 이재용 씨에게 61억을 현금으로 증여를 합니다.
현금 증여 61억을 증여를 했어요. 그 증여 세금이 한 16억 정도, 그래서 한 45억 정도. 그게 종잣돈이 시작이에요. 그 종잣돈이 45억이라는 종잣돈이 지금은 더 커졌죠. 지금은 이건 삼성전자 지분하고 삼성물산 지분, 그 다음에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것만 생각해 보시면 이건 제가 예전에 이거 가지고 강연회 부분들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삼성전자 정말 좋은 기업이고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가전, 스마트폰 정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전기전자 쪽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 골드만삭스가 있는 월가로 보내야 된다. 월가에서 이렇게 멋진 수익률 부분들을 자랑할 수 있는 한번 그런 전사로 키워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드는데, 제가 이 자료 부분들을 조금씩 계속 서치를 했을 때가 2014년도니까 그 전부터 모았던 자료인데, 이 자료를 제가 정리를 했던 게 2014년도 그때 조사했던 자금이 61억으로 60억으로 칩시다. 60억 세금 제하고 16억 정도 세금 내고 45억 정도인데, 이 45억이 2014년도 3월 제가 그때 자료 조사했을 때 가치가 얼마였냐면 3조짜리였어. 3조. 45억이, 그러니까 현금 45억이 3조가 됐어요. 지금은 더 크죠. 이걸로 시작된 거예요. 이걸로 45억으로 시작된 삼성전자 지배구조 개편의 시나리오가 이걸로 시작이 됐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했냐? 대부분 이제 많이 오픈이 됐죠. 오픈이 됐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비상장 회사, 비상장되기 전에 주식을 사가지고 상장돼서 팔고, 그 다음에 뭐 CB라든지 BW라든지, BW는 또 알지만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런 부분들 진행할 때마다 계열사들이 받아야 될 물량 부분들, 계열사가 유상증자라든지 무상증자 받을 물량 부분을 포기하면 그 물량을 또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주가 차익 부분들을 좀 이뤘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S1으로 시작을 합니다. S1은 아까 45억 정도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45억 중에 30억을 여기에 그 S1의 비상장 기업을 매수를 합니다. 주당 12만원 정도, 12만 주를 매수를 하는데 2만원 안 되는 가격에, 2만원 안 되는 가격에 한 30억 정도, 23억 정도 매수를 하고, 이걸 이제 매입을 해가 94년도에 매입을 해가지고 96년도에 S1이 상장을 했어요. 96년도에 상장을 해가지고 이걸로 돈이 뻥튀기가 돼요. 거의 2배가 뛰어요. 이거 하나만으로 S1에. 그리고 뭐 이 매물을 받는 방법 부분들 보시면 그때도 뭐 한 논란 부분들이 좀 됐지만, 주식이 이제 상장이 되면 신규 상장주들도 보면 조만간 한번 열풍 부분들이 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부분들이에요. 코스닥 열풍 부분들이 불고 있는 것처럼, 물론 몇몇 기업들, 뭐 티슈진이라는 종목군도 있고 야스라는 종목군이 있는데, 이 종목군들은 신규 상장 부분들 들어와 가지고 주가 부분에 상당히 가파른 상승 부분들이 나왔죠. 한 10개 중에서 최소한 한 개라든 2개 종목군이 주가가 대부분 보면 상장 전에 보호예수를 걸지 않습니까? 보호예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보면 시작하자마자 스타트 거는 게 한 20% 정도라고 하면, 나머지는 한 30에서 한 60% 정도는 이 보호예수 물량 부분들을 소화하고 그 다음에 상승 사이클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 나머지 한 30% 정도, 20, 30% 정도는 상장 가격 자체가 워낙 고평가 부분들을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물량 소화 부분들을 하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 부분으로 진행되는 종목군들로 갈려요. 근데 우리가 코스닥도 보시면 지금 시장의 유동성 부분들로 인해서 밀어붙이는 장세 부분들, 코스피도 그랬으니까 실적이 기반되면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유동성까지 같이 부각이 좀 된 거죠. 그래서 코스닥이 이런 부분들이 움직일 때 유동성 부분들이 클 때 신규 상장주도 여러분들 후보군에 넣으셔야 돼요. 의외로 잘 맞으면 단기적으로 한 달, 2달 안에 더블 이상이 금방 나버릴 수 있는 데가 또 신규 상장주의 유동성이 많을 때,
그래서 신규 상장주도 한번 관심권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근데 신규 상장주는 약간 뭘까요? 초보 투자자 영역 부분들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률 자체가 잘 잡으면 이 100에서 200%는 순간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케이스가 전체적으로 아까 10개 정도 상장했을 때 이런 케이스가 20%에서 30% 정도? 나머지는 그 뭡니까 6개월 정도 보호배수를 소화를 하고 가고, 아니면 거기에서 보평가 논란으로 조금 올리는 척 하다가 추세를 완전히 무너뜨려 가지고 반토막이랑 내고 다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선택 부분들에 제가 보는 부분들은 그거예요. 그 회사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 현재 시장 주도주군하고 연결되는 뭔가 고리가 있는지. 야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하고 연결이 돼요. OLED 쪽이니까 장비 관련된 부분들이고, TCU진도 최근에 뭐 잠깐 크게 반등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반등 부분이 나왔던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그리고 신라젠, HLB 이 라인들이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임은 나왔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S1은 지금 뭐 그때는 모르는 회사지만 비상장일 때 이 뭡니까 주가 부분들을 싸게 2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거의 한 20억 정도 매수해가지고 1년 반 2094년 10월에 30억 증여받고, 그걸로 94년 10월에 30억 증여받고 S1 주식을 매수하고 96년 1월 1년 반 사이에 60억의 손에 들어왔어요. 20억 투자해서 60억의 손에 들어왔어. 그러면서 이제 그때 시장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 삼성생명이 이 물량 부분들을 받아주면서 약간 통정매매가 진행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96년 1월에 상장하고 일부를 매각을 하고, 여기에 또 S1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부분들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또 지분 부분들을 또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모두 매각했을 때 이 자금이 얼마가 됐냐면, 놀라지 마세요. 아까 60억으로 말씀드렸는데 200억대 후반이 됐어요. 200억대 후반. 277억의 차익 부분들이 이 하나로 나왔어요. 96년, 그래서 97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한 4년, 5년 사이에 돈이 거의 10배가 뛰었죠. 10배가 뛰었죠. 이 비상장으로 첫 번째 스타트를 그렇게 들어갔고, 역시 이제 94년, 아까 20억 정도 그쪽에 투자 부분 했다고 그랬죠. 또 다른 건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지금도 말이 나오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제가 여러분들 만원대에서 삼성 엔지니어링 이제 물량 소화 부분들 아직도 물량이 좀 많긴 합니다만은 만원대 얘기 드렸고 13,000원 거의 14,000원대까지 하고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받으면서 삼성물산하고 삼성엔지, 왜 그렇게 삼성엔지를 박살을 냈을까? 전 한편으로 그런 생각 부분들을 많이 했어요. 왜? 이런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장난 부분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 부분들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어차피 그거에서 합법적인 부분이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그 업황 자체가 건설업종 전체적으로 보면 업황 자체가 저유가로 인해서 뭐 수주도 안 됐고, 그 다음에 저가 수주에서 마이너스 되고, 또 수주가 연기되면서 또 거기에서 손실 나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 잠식 상태 부분 들어가는 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분위기 부분들이 좀 됐는데, 그로 인해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주주배설 유상증자에서 물량 부담 나오고, 그걸로 그 전에 주가 급락 나오고, 이제 조금 뭡니까 재무제표가 개선이 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삼성물산에 가지고 있는 건설사업부, 삼성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건설사업부,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지고 있는 건설사업부의 통폐합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 예전에 이제 1994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A 주시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S1이 23억 정도 투자해서 270억 정도 차익 부분들 얻었던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때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여기도 보면 신주인수권을 받아요. 여기는 삼성 엔지니어링 전에 국제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신주 인수권을 12만 주를 500원에 매수 시작해 가지고
500원에 매수 시작해서 6천만 원 정도 매수가 시작돼서 거의 한 6억 정도 6억 정도 삼성 엔진을 신주 12만 주를 주당 5천원에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5년 4월에 이건희 씨로부터 다시 12억을 증여를 받아요. 증여받은 돈으로 또 삼성 엔진을 또 사요. 근데 삼성 엔진이 그 이후로 두 차례 무상증자하고 이걸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무상증자 부분들 진행하다 보니까 이 주가가 13만 주를 추가로 또 주가를 확보를 합니다. 추가를 확보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회사가 역시 아까 삼성 S1은 96년 1월 달에 상장을 했죠. 삼성 엔지니어는 96년 12월에 상장을 합니다. 근데 타이밍이 이렇게 절묘하게 맞을 수가 없어요. 그쵸? 94년도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4년 10월에 94년에 60억 정도 94년도 96년 사이에 60억 정도 증여를 받았으니까 증여받았는데 96년 1월하고 96년 12월에 S1이 상장하고 삼성 엔지가 상장을 해요. 비상장일 때 사서 비상장일 때 주가를 사니까 좀 더 싸게 살 수 있고 신주익수권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해서 S1은 270억 차이가 오고 삼성 엔지는 한 20억 미만 투자를 해가지고 18억 6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260억이 됐어요. 이런 매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코스닥 한 종목 올라가는 뭐가 올라갈 거냐, 뭐가 올라갈 거냐, 경기가 인플레이션 시대가 될 것이냐, 디플레이션 시대가 될 거냐, 유가가 중동 지역 때문에 올라갈 거냐 말 거냐 이런 많은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이런 투자를 해야 돼요. 그쵸? 이런 투자를 해야 돼. 비상장일 때 사가지고 또 화가 나네요. 이걸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셨던 게 항상 이거.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삼성엔지가 이런 스토리가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S1이 이런 스토리가 있었는지 모르고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이런 걸로 해서 돈을 채워서 현재 삼성전자, 삼성그룹을 지배했는지 그건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물론 대부분 삼성 에버랜드는 대부분 알고 있겠지만 그냥 방송에서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하지 우리는 1년에 이자 부분 5%를 받기 위해서 일반 서민들 얼마나 힘들게 지금 5%도 안 되죠. 1%, 2%예요. 세금 제하고 그러면 2%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은행이자 그걸 받기 위해서도 1년 참는데 주가 한 1, 2% 빠지고 한 10% 빠지면 난리 나고 20% 빠지면 큰일 나고 30% 빠지면 이건 전쟁 난 거 맞던 투자 심리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쵸? 60억 정도 받아서 20억 정도 투자한 둘 다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하나는 23억 정도 20억 초반 하나는 20억 이하 정도 투자했는데 이 시대 차익이 한 3년 정도 내에 200억 정도가 됐어요. 200억 후반. 우리 이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투자를 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두 개를 상장 차익 부분들 했고 그 다음에 진행했던 게 제일기획이에요. 96년 3월에 10억을 증여 받아가지고 제일기획이 발행한 전환사채 있어요. 전환사채 실권. 여기서 키포인트 보니까 실권이에요. 법을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이런 내용 부분들을 연관관계 부분들을 보고 계속 추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이렇게 나쁜 표현 하겠습니다. 한 놈들은 나중에 또 합니다. 돌려요. 주식도 보면 이렇게 주가 부분들을 건드렸을 때 실적이라든지 모멘텀 부분들 두 가지 움직이는데 실적은 그렇게 배신 부분들 크게 하지 않아요. 근데 모멘텀 가지고 움직일 때는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거 상상력 부분들을 자극을 하면서 뭔가 스토리 부분들을 만들어요. 그걸 잘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자, 제일기획은 그러니까 이쪽도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 법망을 잘 교묘하게 합법적으로 이용을 하죠. 합법적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마지막으로 상장됐던 게 뭐죠? 그 회사들 상장할 때 법이 바뀌었어요. 또 특례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다 바꿔주셨어요. 그걸로 인해서 약간 패스트 트랙
6달 걸리게 3개월 바뀌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간이 줄어들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것도 보면 지금 보면 스타트에서 보면 처음에는 비상장 주식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주주변 유상증자, 무상증자 부분들을 이용했고 세 번째로는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제일기획 발행한 전환사채 실권분을 마련했어요. 근데 이 기존 주주들이 제일기획의 기존 주주들이 실권주라는 것은 기존 주주들이 이걸 주주배정 유상증자처럼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회사들이 받는데 이 회사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안 하겠대. 실권하겠대. 그래서 실권주를 싸게 샀어요. 10억 정도 투자했어요. 10억 정도 투자받고 여기에 또 유상증자가 진행이 돼서 유상증자를 참여하면서 제일기획 지분을 25%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10억 투자하고 또 10억 정도 유상증자 참여해서 20억 정도로 제일기획 지분 25%를 투자를 해서 이건 96년도 3월 달에 스타트 들어간 거니까 이것도 한 2년 정도 걸렸네요. 2년 정도 해서 제일기획이 상장했습니다. 또 역시 상장을 하면서 주당 5만원에 팔아서 이거 뭐 160억 돈을 못 벌었네요. 다른 회사들은 앞에 두 개는 20억 정도 미만 전후로 투자해가지고 260억, 70억 정도 벌었는데 얘는 장사를 못했어요. 20억 투자해가지고 160억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걸로 그 뒤로 이제 스토리 부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내일 삼성전자 이재용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재용 시대가 스타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물론 이 내용들은 팩트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숫자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조사했던 내용 부분들에 있었던 내용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코멘트 드리는 거니까 내일 지난번 권오현 부회장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이제 참모진들까지 젊은 50대 이 라인들이 스타트가 들어갑니다. 삼성 메디슨이 지금 판교 쪽으로 이전을 할 것 같아요. 연구 인력들,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의 인력하고 그 다음에 삼성 메디슨의 이쪽 초음파 쪽의 의료 인력들이 합해지지 않을까. 전부터 뭐 합병 관련된 얘기 부분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향후 이재용 씨의 향후 삼성의 그룹의 비전 부분들 어떤 그림 부분들이 그려지고 어떤 거에 좀 드라이브를 걸지 이건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일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주도주군의 움직임 삼성의 방향이 어느 쪽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색깔 부분들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 우리는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추론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는지 코스닥이 오늘 보시면 기관 투자가들이 왜 저렇게 모르세 오늘 제가 그렇지 않아도 텔레그램에 또 아까 기사 하나 올라와서 보여드렸죠. 금융위 쪽에서 세제 개편, 세제 관련된 코스닥 지원 관련된 부분들을 텔레그램 통해서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렸던 것처럼 그만큼 시장에서는 관심권 부분들을 좀 크게 두는 부분이고 이걸로 인해서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일반 처음 초보 투자자분들은 모르시더라도 이렇게 해도 주가가 움직일 수 있고 미리 예측을 해볼 수 있고 가는 방향성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이 될 거고 오늘 그 동영상 부분들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알람 기능 부분들 구독 버튼 부분들을 누르신 다음에 구독이 돼 있으셔야지 제가 이렇게 새로운 뉴스 부분들 팟빵에 업로딩 부분들 될 때 여러분들 푸시로 알람 부분들이 가는데 먼저 구독이 돼 있으셔야 되고 동영상은 모바일은 안 되는데 모바일은 에러가 뜬다고 나오는데 PC 버전은 제가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PC 버전으로 보실 분은 보시고 잠깐 구도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모바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모바일 기준으로 보시면 모바일 팟빵 홈페이지 홈 버전 초기 버전을 보시면 상단의 왼편에 보면 줄 3줄짜리가 있어요. 줄 3줄짜리가 있는데 3줄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가 어떤 번호 드냐면
설정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뀌어요. 개인 설정. 그래서 메인 홈페이지 화면 상단 왼편에 보시면 세 줄짜리 클릭을 하면 개인 설정으로 들어가 개인 설정을 클릭을 하고 개인 설정 안에 들어가면 알림 설정이 있어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을 또 클릭을 하시면 그 안에 여러분들이 팟캐스트 방송 여러 가지가 있죠. 구독해 놓으신 방송이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중에 전체를 다 알림 설정을 받으실 수 있고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을 클릭을 하셔서 알림 설정 체크 부분을 하시면 여러분들 방송이 업로드 될 때마다 자동적으로 푸시가 전송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댓글에 질문을 주셨는데 그렇게 알림 설정 부분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들으면서 삼성의 이재용 시대가 스타트가 들어갑니다. 코스닥 시대가 스타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들의 큰 변혁입니다. 1차 주가 부분들은 여러분들 첫 번째 파동은 기대감이 올리는 파동이고 두 번째는 실적 관련된 파동 부분들이에요. 코스닥이라는 코스피 기반이 실적 기반 부분도 어느 정도 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 다음 산업에 대한 기대감,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는 이런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자체 그리고 향후에 들어올수록 유동성이 뒷받침이 되면서 주가 반등 부분들의 어떤 초속 부분들이 좀 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이런 표현으로 오늘은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삼성 관련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또 내용이 있을 때마다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계속 힘내시고요. 코스피 3000, 코스닥 최소 900포인트까지 모두 힘내시고 완급 조절 부분들 마라톤 함께 잘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저는 이 방송은 주간 총정리 부분들이니까 주간에 또 다시 한번 업로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